큰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중단을 선호했고 또 많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에 연준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가 한층 불투명해졌다는 FOMC 의제록 발표 이후에 사실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를 살펴보시면 지금 토탈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 회원과의 이런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계속돼서 민주당 대표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립각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셧다운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경 장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타협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대화를 통해서 좀 타협의 의지를 풀어나갈까 했는데 결국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만약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도 경고를 내놓았는데 사실 새해 들어서 증시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증시에 셧다운 19거래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시 발목을 잡을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섹터별로도 등락을 확인해 보시면요. 종목별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이미 소비재가 0.3% 그리고 오늘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 덕분에 에너지 업체들도 1.3%가량 섹터에서 좀 상승분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도 0.35% 그리고 산업주도 0.57%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장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국제유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오늘 미국의 재고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인 유가 부양 시도에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WTI 가격이 5%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약 168만 배를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원유 재고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기 때문에 그다지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다만 가솔린과 정제유 재고가 대폭 증가하면서 장중의 국제유가 상승폭을 다소 축소시키는 줄이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지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의지가 있음을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칼리드 알팔리 석유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물량을 하루 평균 720만 배럴로 줄였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요. 사우디의 목표는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좀 합리적인 이유를 덧붙이긴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유가 상승을 원하는 유가를 80달러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WTI 가격이 5% 넘게 급등하면서 52.58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르면서 국제 유가까지도 강세장에 다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도 60달러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6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금 가격까지 살펴보시죠. 금 가격은 오늘 1292달러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이슈가 해결될 양상을 보이면서 금 가격에는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0.5% 상승했고 반면에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 0.79% 내려간 9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미국 증시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좀 셧다운 위기 때문에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 때문에 4거래일 때 다우지수 상승 재료가 됐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3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쳤는데 여전히 완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장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사실 엄청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루 빼고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와 무역 관련 어떤 약간의 이슈를 전달한 걸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협상에서 상당히 뭐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견해차를 좁힌 것에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틀이었던 회담이 하루 늘어난 거가 약간의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더 얘기할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의지, 이걸 해결하라는 의지를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제 무역 분쟁이란 이슈, 그 다음에 떠오르고 있는 셧다운의 문제가 이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장 흐름이 약간의 막판에 가면서 약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는 셧다운의 문제가 커지는 거죠. 많은 분들도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19일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1995년 12월에 기록했던 21일은 거의 뭐 경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GDP가 0.1에서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은 뭐 JP모건 체이스는 이미 0.1에서 0.2%포인트 GDP 성장률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싸움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지 않으려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국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런 문제가 좀 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시장의 문제로 될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셧다운 위기감에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클린턴 정부 때 21일간 최단기간 셧다운 기록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넘어설 때 오늘까지 1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줄어들고 또 주택 경기에 대해서도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주택 건설업체인 레나가 좀 부진하게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 이슈입니까? 레나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주택 건설 업체는요, 미국의 건설 업체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 약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둔화를 그대로 맞은 게 바로 레나인데요. 레나는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주가가 원래 빠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었는데 주가는 오늘 9%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 올랐냐면 벅샤에스의 계열사인 벅샤에스의 홈서비스의 이 회사를 판다는 거죠. 일단 매각한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 건설 업체의 부진한 실적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다른 기업들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맥주로 많이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번 실적은 EPS 예상치인 2.04달러에서 2.37달러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지만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지만 2019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치 낮추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치 낮추는 거 똑같이 낮추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좋은 장에 비하면 이 주식은 상당히 좀 뼈아픈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플이 지난주 10% 폭락한 이후에 7%가 넘는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난주 하락분을 다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애플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보잉까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 무역 분쟁에 대한 상당히 피해주들이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보잉도 오늘까지만 올해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판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10% 넘게 폭락했었는데 대부분 만회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보잉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동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이제 시장의 관심 셧다운 위기감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무역 분쟁에 대한 회담이 고위급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도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셧다운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첫다운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그 화해 약수를 보이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16대 그러니까 의회가 새로 개원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 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 넘어가면 상당히 시장이 악재가 되기 때문에 약간 투자에 주의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셧다운 위기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사실 오늘 장 막판에도 상승폭을 축소하는 재료가 됐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